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제네시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제네시스의 기술 수준, 품질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수준으로 또 프리미엄 수준으로 완전히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실적도 아주 좋죠. 현재 대한민국 미국에서요, 작년 기준 대비해서 제네시스의 실적이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좋아졌습니다. 6%, 7%대의 영업이익률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제네시스의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네시스에 대한 기술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요, 현대차 자체에서요, 우리 제네시스는 BMW 벤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 픽픽 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달리기 성능 떨어지고요, 또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대부분의 인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부터는 제네시스의 수준이 완전히 틀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외부에서 실제로 명품 브랜드와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아직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벤츠의 삼각별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가 오래됐고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서 명품 브랜드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제네시스는 나온 7, 8년뿐이 되질 않았거든요. 물론 요새 SUV, 세단 다양한 모델을 갖춰주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네시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명품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명품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의 한 사례가 가장 대부분이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박물관을 통해서 제네시스가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 50년 동안에 탄생을 했는지, 지금의 제네시스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현대차, 특히 제네시스를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계인 취급을 했습니다. 외계인 하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기술은 괜찮은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외계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서글픈 이런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수준은 괜찮은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얘기.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물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나 캠페인을 해줘야 되고요.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명품의 반열에 올릴 수 있게끔 다양하게 노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 8년의 짧은 역사치고 제네시스의 실적은 눈부실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특히 세계 자동차의 중심이라고 있는 미국에서 실적이 워낙 뛰어났죠. 또 제네시스가 워낙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GV70 같은 모델이 타이거 우즈가 운전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는데, 그러한 굉장히 대형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쪽만 다침으로 인해서 경상만 입었죠. 그걸로 인해서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급격히 미국에서 올라간 것도 하나의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네시스의 안전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인식이 미국 시장에서 팽배가 됐고요. 그게 바로 또 소비자의 어떤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보 같은 거 인기가 많습니다. 볼보 인기 있는 가장 큰 모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가장 큰 모델, 국내에서도 실제로 아나운서 부부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겼지만 실제로 경상만 입을 정도로 안전도가 높죠. 이런 안전의 대명사가 바로 이제 볼보의 대명사 된 거와 마찬가지로 명품의 이미지가 굳어졌죠. 제네시스도 이런 미국에서의 타이거 우즈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네시스 운전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각 모델마다 특징도 아주 좋죠. 디자인의 완성도, 도요타가 인정할 정도로, 도요타가 벌써 수년
전부터 디자인 측면에서 떨어질 정도로 우수한 안정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에 들어가는 이 고급 옵션에 대한 부분들, 또 가성비에 대한 것들, 가격 대비해서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주면서도 완성도가 뛰어난 우아함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네시스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이 자동차 산업계의 급변이 바로 뭡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로 바뀌는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의 입지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BMW 벤츠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바로 내연기관차입니다. 내연기관차 엔진에 대한 이 소리라든지, 소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로 인해서 안정감 느끼면서 또 차에 대한 매니아적인 기질도 많이 생기고요. 또 적당한 진동과 소음과 달리기 성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명품의 이미지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엔진 변속기가 빠지면서 배터리 모터가 들어갑니다. 아예 소음이 없어요. 진동도 없습니다. 자, 그럼 뭘 가지고 명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벤츠, BMW, 전기차 다양한 모델 나오고 있죠. 명품의 이미지 그대로 전달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실패작도 많이 생기고 있죠. 다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꾸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벌써 10여 년뿐이 되질 않았지만 명품의 이미지입니다. 자, 짧은 역사인데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거. 왜냐?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포르쉐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스포츠카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포르쉐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기차가 바로 타이칸이죠. 타이칸 모델 운전해 보게 되면요, 전자 음향도 만들어내서 중후한 느낌과 더불어서 원래 그 기존의 내연기관 포르쉐의 이미지도 그대로 전수를 해주면서 또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고 달리기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죠. 앞뒤 모터, 투모터 방식인데 앞에는 감속기, 뒤에는 2단 변속기를 넣으면서 훨씬 더 효율화도 기하면서 혁신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이 전기차로 뒤바뀌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대표 모델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조되면서 판매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이 포르쉐 타이칸을 벤치마킹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명품들이 전기차의 명품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아직 공식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기차 누구나 시작인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명품의 이미지를 새로 부각시키고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제니스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서 정의선 회장이 언급을 했죠.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제네시스는 내연기관차는 만들지 않고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부분들, 그 중에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한 가지는 수전기차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이 2021년 초에 나왔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 GMP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오닉 5, GV60, 그죠? 또 EV6 같은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죠. 기다리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될 정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수십만 대 이 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을 못해서 그렇죠. 최고 인기 모델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일본 시장도 통할 수 있는 게 아이오닉 5고 EV6입니다.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제네시스를 이러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통해서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까지 넣는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가 아직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과 또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중국은 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유럽은 충성 고객이 굉장히 강한 만큼 또 유럽은 미국과 더불어서 자동차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미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점유율도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10%죠.
여기에서 그 유럽의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제네시스가 유럽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향후 추이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모델을 통해서 제네시스 전기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국, 유럽,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탄생하기를 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국내 양대 축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하면은 현대차 그룹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 제네시스의 안착은 이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또 최근에 산업 공동화, 국내에서 해외 공장을 통해서 국내가 아마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월급은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해외 공장은 대중 모델을 생산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네시스를 국내에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공략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네시스의 생산 증가에 대한 것들은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 또 국내의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뛰어오르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네시스가 차지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선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